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잇따른 신규 상장 러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해년 연초부터 IPO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모액 규모만 지난해보다 3배에서 최대는 4배까지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웹캐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리나라 개발 업체로 유명한 업체고요. 노랑풍선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올해 가장 먼저 시장에 입성하는 1, 2호 종목인데요. 모두 공모가가 예상 범위 최상단에서 결정이 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올해 IPO 시장의 패턴은 상저하고로 보면서 하반기에 특히 대여 업체들이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대여는 누구일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를 보니까 총 107개 업체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최근에 움직임 좀 어떤지 흐름 먼저 좀 볼까요? 네,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많이 상장했네요. 상당히 많아서 종목별로는. 먼저 에어부산인데요. 시간 순서 반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600원에 들어왔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들어왔었죠. 크리스마스 때 그때 6,560원까지 아주 빠르게 좀 급등이 2거래일 동안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틀 좋았고 나머지는 계속 좀 조정이었고요. 어제 종가는 4,60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아시아나 계열이고요. 국내 국제 항공 운송하는데 LCC 업체입니다. 네, 에어부산 좀 부진했네요. 네, 운송주였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 하는 BP도인데요. 18,000원에 들어왔는데 이 39,000원까지 역시 이틀 정도 좋았었네요. 네. 이틀 좋았고 밑으로 쭉 첫날 또 이 종목은 또 굉장히 또 움직임이 좀 심했었었는데 어쨌든 좀 이틀 좋았고 나머지는 계속 좀 밀렸다가 24,000원까지 밀려나 있는데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조금 위네요. 높습니다. 네. 그리고 5G 모멘텀 받은 통신장비 머큐리입니다. 6,100원 공모가인데 들어와서 4일 동안 빠졌어요. 하락했다가 그래도 공모가는 지켰습니다. 12월 19일 날 6,900원 바닥으로 연말연초 5G 모멘텀 받으면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랐네요. 예, 네. 뭐 CES 관련된 재료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4,500원 선까지 고점 만들고 단기로는 1,700원 선까지 또 밀려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주였던 유틸렉스인데요. 면역 관련해서 항체 치료, T세포 치료, 카티세포 치료제 개발사입니다. 5만 원에 들어왔는데 6만 원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20% 상승 출발했다가 거의 8만 원까지 올라서 끝났어요. 그날 상한가 마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거의 8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서 공모가 대비로 100% 넘게 올랐죠. 10만 9천 원에 올해 고점 만들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좀 한 30% 하락했다가 이틀간 어제까지 이제 좀 상승으로 나왔고 오늘 좀 조정입니다. 그리고 CG 그다음에 특수효과 VFX 특수효과 하는 위지육 스튜디오인데요. 11,000원에 들어왔었고요. 첫날 공모가 수준에 출발해서 9,030원 하락 마감했고요. 한 6, 7거래일 정도 그냥 바닥 다지더니 공모가를 하회했던 특이한 종목입니다. 초반에 되게 안 좋았는데. 네네, 예. 안 좋았었죠. 그랬다가 이제 쭉 올라서 엊그제네요. 1월 22일 날 15,100원으로 고점 만들고서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연구원들에서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고 상장 전부터 이제 기술 수출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관심 많았죠. 예, 네. 이중 항체 치료제로서 15,000원에 들어왔었는데요. 재밌는 것이 그날 상장한 날은 12,500원까지 밀렸습니다. 12월 19일 날. 네네. 그리고 나서 한 9거래일 정도 올라서 더블 정도 냈고요. 24,550원, 더블까지는 아니겠네요. 한 25,000원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한 6,000원대까지 조정 나와서 이틀간 지금 반등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로 묶였던,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테마주로 묶였던 남아산업, 네. 무한 컨트리클럽 골프장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3,700원에 들어왔었고, 첫날부터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연결이 됐던 상황인데 테마주라, 그 예. 당시가 그래서 그래서? 12,000원까지 올랐었고 그대로는 좀 조정인데 뭐 큰 폭 조정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네. 대체로 보면 공모가보다는 네. 다 지금 뭐 높게 뭐 주가 흐름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그리고 남아산업 정시 테마주가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적까지 조금 점검을 해봤고 딱 들으면은 지금 기억이 날 만한 이런 종목들 얘기 위주로 해주셨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꽤 많았더라고요. 작년에도 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신규 상장이 됐지만 빛을 못 보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일정이 좀 많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예. 신규 상장 일정 보시기 전에 수요 예측 부분들도 먼저 보시면 네. 지금 에코프로 BM이 희망 공모가 37,500원, 42,900원으로 해서 1,125 공모할 것 같아요. 지금 확정 공모가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예측이 이제 2월 14일 다음 달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들어가고요. 셀리드가 수요 예측을 이번 달 말에 합니다. 양일간 29, 30일. 그리고 천보는 수요 예측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일정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청약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나와 있고 셀리드가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혹시라도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뭐 참여해 보셔도 좋을 보시면 것 같고요. 좋겠고. 천보가 28일부터 29일까지 청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일정은 당장 내일 이제 웹캐시가 26,000원에 들어오고요. 공모가. 그리고 30일 날 1월 30일 날 노랑풍선이 공모가 2만 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이노테라피가 18,000원에 들어오고요. 2월 11일 날 첨보, 2월 20일 날 셀리드가 상장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청약 일정들도 조금 짚어볼까요? 네, 상장일, 네. 네, 상장일까지 다 봤습니다. 상장일까지. 네. 네. 꽤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뭐 섹터도 좀 다양한 것 같고 거의 다 뭐 네네.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일단은 입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을 쭉 훑어주셨는데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어떤 사업 하고 있는 업체들인지도 좀 봐주세요. 네, 사이즈는 다 작고요. 네. 먼저는 웹캐시 보겠습니다. 요즘에 광고가 경리나라 광고가 많이 나오죠. 아, 뭐 맞아요. 탤런트 네, 분이 남자 맞아요. 탤런트 분이 나와서 이제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여기 맡겨라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전사적 자원관리 ERP하고 금융기관을 연결한 B2B 핀테크 업체입니다. 핀테크. 웹캐시는 그래서 주거래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뭐 경기도청도 들어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뭐 현대백화점, LG유플러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뭐 넥슨, 네이버 포함해서 5,000개 기업들의 납품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경리나라인데요. 이 중소기업 경리나라는 일반적인 그 격리 업무 번거로움을 최대한 덜어냈다고 평가받는 격리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이게 광고 나오고 있는 게 요거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80만 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경리나라 쓰고 있는 게 1만 개 정도, 공급률로 보면 1.2%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파고들면 성장성은 상당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공모가 26,000원은 올해 예상 순익 대비로 20배 정도, 퍼밸류 20배 정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날 들어온 노랑풍선은 이것도 친숙한 이서진 업체여서. 씨가 광고했죠. 네. 유럽에 어디 가서 이제 그 모델들하고 같이 학생들인가요? 모델들하고 같이 가서 유럽에서 광고 찍은 그 회사입니다. 노랑풍선인데 2만 원에 들어오고요.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패키지 중심 업체라고 그러고 직판으로는 국내 1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직판이기 때문에 뭐 바로 직관적으로 이야기도 대리점 수수료 안 붙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할 것 같아서 저렴해서, 좋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일 날 수술용 지혈제 만드는 이노테라피가 18,000원에 들어옵니다. 201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지혈제 시장 규모가 7조 원대라고 그러거든요.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주력인 것은 주로 이제 수술용 지혈제 드레싱이 거의 100%고요. 원재료가 이 드레싱 원재료가 키토산이라서 혈액 응고 장애 환자들한테도 사용도 될 수 있고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이제 첨보인데요. 2월 11일 날 들어오면 아직 좀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첨보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미세 패턴 핵심 공정인 스피논 코팅을 하고요. 공정 미세화에 필요한 하드 마스크
공정에서 확대 수혜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소재도 하는데 OLED 발광 소재도 만들고요. 시각 첨가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전해질하고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리튬 이온 전지는 이 전해액 안에 구성품이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전해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매인 전해액, 그다음에 전지 출력 성능 개선과 안전성을 높이게 된 첨가제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첨보는 전해질하고 전해액 첨가제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빠른 충전, 그다음에 수명이 좀 길어져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고출력 사양들이 요구되게 되는데 네. 첨보가 만들고 있는 전해질이 이런 쪽들에 많이 사용되게 될 거라는 낙관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첨보를 좀 눈여겨보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네. 익숙한 기업도 있고, 지금 뭐 섹터상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만, 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공모액 규모가 작년보다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게 큰 회사들은 거의 하반기에 많이 좀 입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일정들과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도 한번 좀 훑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전체 규모로 보면 종목 수는 뭐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년이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랬고요. 아, 금액으로는 네, 2조 7천억 분이 안 나왔습니다. 5년 내 최저치였던 상황이고요. 작년 네. IPO 시장이. 올해는 한 4배 정도 늘 것 같아요. 많으면 한 10조까지도 커질 건데 사실 시장에 새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공모에서 자꾸 주식만 공급만 늘면 증시에는 뭐 썩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이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그럴 수 어쨌든 있죠. 예.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오일뱅크 먼저 보실 텐데 작년에 여름인가요? 6월인가 7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깨졌죠. 회계감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연기가 맞아요. 됐었는데 네. 지금 2월 며칠이 이 상장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그 최종 기한인데 아마 그 전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치로는 3, 4월 달에 다시 준비해서 상장 예심을 재청구할 거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유가가 더 빨리 올라주면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뭐 공모 금액은 지금 나온 걸로는 뭐 2조 원대로 해서 3, 4월에 예심 들어오고 그러면 뭐 글쎄요, 하반기 중에 연내에는 아마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이랜드 리테일인데요. 이랜드 리테일이 1분기 상장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관사는 도이치뱅크랑 모건스탠리 설정해놓고 가고 있고요. 공모 금액은 역시 오일뱅크랑 유사하게 한 2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크네요.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교보생명인데요. 네. 주관사를 선정을 역시 끝냈습니다. CT 모건 미래에셋 주관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데 공모 금액만 역시 2조 원대로 교보생명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인데요. 한화가 지금 잘하면 이제 하반기 아니면 이제 내년 중 2020년 목표로 아마 공모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 기업 가치는 한 2, 3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한화 시스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상장사죠.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53% 들고 있는데 먼저는 방산 쪽하고 이제 ICT 쪽 시스템 통합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방산 쪽은 옛날 그 테크인 업체, 테크인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연결되다 보면 이제 그 쪼개졌던 부분들에서 주로 무기 체계랑 관련된 쪽들을 하는데 전자광학 장비라든지 전술 통신 시스템, 그다음에 사격 통제 장비, 뭐 전투 지휘 체계, 그다음에 천궁 다기능 레이더, 연령상 감시 장비, 그다음에 해군 전투 체계 이런 쪽들, 그러니까 무기 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이제 ICT, 한화 시스템의 ICT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시스템 통합 쪽이거든요. 주로 보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인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롯데인데요. 만약에 주관사가 아직 선정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상장이 되면 공모 규모만 6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삼성생명 이후로는 가장 좀 큰 규모로 공모가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면 시장 전체 수급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호텔 롯데는. 근데 아직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좀 미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롯데 계열의 세븐일레븐, 코리아 세븐인데요. 코리아 세븐도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주관사는 아직 좀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 카카오뱅크, 카카오은행도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주관사 선정은 안 돼 있고요. 네. 좀 큰 종목 중에서는 호텔 롯데,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카카오뱅크, 카카오은행, 그다음에 교보, 이랜드 리테일, 현대 오일뱅크 이런 순으로 해서 좀 공모되는
그 진행 상황들을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들이 완전히 일정이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호텔로테는 한국과 일본의 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속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 종목별로 해서 그 차트를 좀 보여주신 걸 보니까 반짝 뭐 초반에 올랐다가 좀 미끄러지는 종목들도 많아서 작년에 신규 상장주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가 나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집계가 된 걸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가 까다로운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 공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 웹캐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마 신규 상장 오늘도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테마주 연결돼서 도는 쪽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25일부터는 좀 기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신규들도 같이 등락에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종목 공략법은 뭐 아마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께서 좀 잘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보시면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공모주 트레이딩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벤처 캐피탈 포함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잡아서 뭐 IPO 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잡아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초기 매물이 없는지 좀 그런 종목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로 아주 급격하게 90에서 200% 받잖아요, 호가를 우리가 네. 첫날. 근데 아주 급등락으로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트레이딩 할 때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예 비싸게 붙거나 아주 그냥 낮게 나와버리면 좀 네. 트레이딩 할 때는 유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첨보인데요. 첨보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 모멘텀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아마 그 자금이 지금 밴드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가 이제 조달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한 700억, 1000억까지 보는 것 같은데 대략 하단으로 봐서 7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2차 전지 공장 증축에 한 70억 쓸 것 같고요. 창고도 좀 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건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 그 연구소 신축건에도 한 16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개발품 공장 증축에 2차 전지 200억 정도, 반도체 신개발품 공장 증축에 100억 정도 쓸 겁니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진출권에서 7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첨가제 개발권으로 한 74억 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돈이 한 700억 된다고 그러면 투자가 많이 네, 거의 다 아마 이쪽에 반도체 100억 되면 아마 거의 다 이쪽으로 쓰지 않겠나 해서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사업부 매출 추이 전망을 보시면 2020년까지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300억대인데 거의 4배 수준까지 1260억대까지 이쪽 사업부 매출이 커질 것으로 전망에 나와 있어서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운이 좋은 게 최근에 반도체랑 이런 쪽들 장비군 소재 쪽들이 낙폭과대랑 업황 바닥론 뭐 득세하면서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잘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예, 뭔데 2월 초까지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코 같은 쪽도 원래는 그쪽 장비군인데 미코가 또 수소차랑 연결되면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보는 전기차 쪽 모멘텀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IT 쪽 장비 쪽에서도 소재 쪽 장비 쪽에서 좀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35.7%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작다라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것 같아서요. 첨보 좀 상장할 때 잘 보시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 이 종목 좀 예의주시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IPO 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뭐 종목수 상장되는 종목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대여급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당장 뭐 다음 달까지 예정이 되는 기업군 중에서도 메리트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고려해서요. 전후로 해서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현재 강보합권 기록을 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데요. 수출일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일본도 또 무역 적자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반등 탄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렇다 할 뚜렷한 뭐 특색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현재 강보합권을 기록을 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방어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크게 흔들림 없이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시세 연출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의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장 견조한 움직임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톡 1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